박원 전 상무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클라우드 시대 인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볼 양재건입니다. 클라우드 시대 인재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들은 클라우드가 어떻게 일상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들은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클라우드 인재에게 필요한 스킬과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대로 인한 어떤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유튜브를 사용하신다든지 구글을 사용하신다든지 이렇게 클라우드 없이 생활을 하시는 것은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나 최근 이제 코로나 19의 어떤 발생 이후에 이런 온라인의 클라우드나 유튜브나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 빈도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이제 부산 내려올 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전체 시스템의 90%가 이미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정도로 클라우드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클라우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육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인재의 부족 숫자는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클라우드 인재는 100여 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육성되는 인재는 5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최근에 나온 어떤 클라우드 인재와 관련된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각 기업이나 기관들이 클라우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 보더라도 클라우드 인재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클라우드 인재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내용들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일컫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인재 상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클라우드 인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하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겠죠. 아마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이 있습니다. 이 14가지 리더십 모두가 클라우드 인재들이, 아마존의 인재들이 갖춰야 될 요소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고객 집착, 주인의식, 그 다음에 크게 생각한 think big, 요 3가지가 주요한 클라우드 인재의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클라우드 기업인 구글을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구글에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칼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크게 5가지의 어떤 역량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 새로운 리더십, 지적 겸손, 책임감, 전문 지식,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관련된 전문 지식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구글에서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5가지 중에서는 가장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전문 지식보다는 학습 능력이나 리더십, 겸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큰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미래 인재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 협력,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 5가지를 중요한 인재상으로 꼽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재의 모습들은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클라우드 기업들의 인재상을 살펴봤는데요. 클라우드라고 하면 또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기술 시대의 핵심적인 그런 기술 요소가 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직업정보 네트워크에서 발간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크게 10가지의 클라우드 인재상의 역량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듯이
앞에서 보셨던 클라우드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재상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학자이신 서울교육대학의 권정민 교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초연결성, 불확실성, 인공지능과 자동화, 빠른 변화라는 이런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특성에 따라서 가져야 될 그런 역량들을 총 11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될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시대의 어떤 그 인재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인재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클라우드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어떤 스킬 요소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핸즈온입니다. 핸즈온,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제 체험이 되겠죠. 아는 만큼 생각하고 느낀 만큼 실행한다. 이 얘기는 어디 뭐 유명한 철학자가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이야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에 이런 부분이 있죠. 중장년한테 클라우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네이버에 클라우드 이렇게 쳐서 입력을 해서 클라우드를 무엇인지를 문자로 인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죠. 우리 초등학생들 어떻게 행동하나요? 클라우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는 네이버는 제 생각에 문자를 통해서 머리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유튜브는 동영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는 바로 이 느낌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핸즈온입니다. 클라우드의 어떤 서비스들은 더 이상 IT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현업에 계신 사용자들이 직접 클라우드의 핸즈온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역량들을 쌓고요. 그 기술 체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안들을, 새로운 서비스들을 창출해내고 있죠. 이러한 그 배경에는 AWS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 다양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핸즈온 랩을 운영을 하면서 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과 기술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딩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클라우드의 기본은 바로 코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이 코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코딩 역량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목공을 할 때 서로 다른 나무 조각을 연결시키는 못 또는 뭐 접착제 이런 거와 같은 기능들을 하는 것이 바로 코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그 자료를, 교육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전국에 1700여 개의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뭐 5년, 7년, 10년 후에는 사회에 진출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기본 코딩 역량들은 이제 갖추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이제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화 구현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왜 쓰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의 효율성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효율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클라우드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기술 고주의 표준화와 자원 관리의 자동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효율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 기업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한 백수십여 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기술일 구조가 어떻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된다면 굉장히 훨씬 더 작은 수로 표준화가 될 것이고, 이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자동화가 더 용이해지는
그런 환경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자동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버를 프로비저닝 생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운영할 때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템플릿과 같은 어떤 환경 설정 파일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더 발전을 해서 클라우드의 어떤 좀비 인스턴스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떠 있는 그런 좀비 인스턴스들을 찾아내서 주기적으로 그 좀비 인스턴스를 제거하는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최적화를 수행하는 그런 자동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자동화까지 이제 자동화 단계들이 자동화의 어떤 성숙도들이 이제 높아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AI, 인공지능 오퍼레이션, AI 옵스 또는 휴리스틱 오토메이션, 심지어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노옵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운영은 필요 없다. 자동화된 이런 그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자동화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다음은 보안입니다. 클라우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유 자원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고객이 하나의 자원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취약한 구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하는 저의 요소가 되는 것들의 1등이 바로 보안 위협입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옮겨놨을 때 과연 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어떤 전환들을 더디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텐데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의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12가지 보안 위협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에 대한 보안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위협들은 과거의 레가시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레가시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위협들은 존재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유 자원과 연결성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특징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러한 12가지 위협 요소가 더 크게 대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보안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구글에서는 구글 어떤 인재를 얘기를 할 때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구글스럽게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클라우드스럽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1, 2년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프라적인 요소들만 클라우드 자원을 쓰고 그 컨텐츠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구조들은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구조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컨텐츠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과거처럼 과거의 모습에 답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의 외형에 잘 맞아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개발 단계에서는 데브옵스, 그다음에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배포하는 환경에서는 CI/CD라고 일컫는 Continuous Delivery. 그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느냐? 과거에는 우리는 이제 통합 아키텍처가 주된 아키텍처의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분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과거에 또 우리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 IaaS 레벨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만 클라우드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들이 서서히 컨테이너 환경으로 파스 레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쿠버네티스 이런 부분, 이런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클라우드스럽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재라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하실 때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서 그럼 클라우드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 방금 전까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가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재상이라고 했던 많은 그런 역량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거시적인 사고입니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전문가의 어떤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 매우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시대에 살펴보면 세부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은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인 기술 요소들, 요소 기술들을 다루는 요소기술 전문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의 전문가는 좀 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거시적인 사고라는 의미는 뭐냐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로 보면 수천 가지가 돼요. 오늘도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발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늘어나는 그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어떤 서비스들이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인지를 빠르게 식별해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클라우드 인재한테 필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의 뜻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의력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서버리스. 과거에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면 서버라는 자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자원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은 그런 서비스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 빅데이터와 같은 전혀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이 연이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 시스템이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그 최종 이미지를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의력에 기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아키텍처, 과거의 솔루션에 답습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인재가 꼭 갖춰야 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과거의 어떤 환경보다도 표준화되고 자동화되어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아직은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그런 조합들이 나타날 텐데 조합의 요소들이 수가 많다 보면 조합의 형태는 더 이제 지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 우리 어떻게 구축할까라는 것도 문제이고요.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요게 다 구축이 되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전 과정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또는 정책적인 또는 같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어떤 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시대인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클라우드 인재는 과거에 그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모습과 클라우드 시대 전문가의 모습은 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여야 하는데 이 사람이 혼자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수많은 기술 요소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량 중에 하나가 협업 능력, 역량인 것이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공동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인재가 바로 클라우드 시대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어떤 의사소통 능력 또는 교감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이러한 능력들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협업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 같이 이해관계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정책 측면에서의 또 협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 이것이 최고다라는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도 오픈을 하고 외부의 우수한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더 발전된 시스템들,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시대 인재에게 필요한 협업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흡수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재의 모습이 요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인재의 모습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밑바탕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존재하겠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많은 서비스들을 모두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시적인 어떤 사고 측면에서 나한테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재빠르게 선별하고 식별하고 빠르게 학습해내는 능력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요소, 핸즈온을 통해서 기술들을 습득을 하고 코딩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그렇지만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스러운 모습의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사고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협력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재.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다 저기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 인재의 모습이 참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제 여기 클라우드 시대 인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모습을 떠오르게 만들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 한번 살펴보면 백종원 씨는 요리 영역도 이제 여러 다양한 영역이 있을 텐데 한식, 중식, 일식 영역이 있을 텐데 어떤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폭넓은 요리의 세계를 펼쳐가고 있죠. 바로 이제 거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골목에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인지 문제점을 식별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방법들, 해결안을 제시를 하는 문제 해결 역량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통해서 몇 번 봤던 백파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리니들이 나오죠. 요리가 아직 이제 뭐 익숙하지 않은 요리 초보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리 초보자들하고 같이 직접 핸즈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요리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봤던 프로에서는 라면을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진짜 고급스러운 요리처럼 요리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번 봤어요. 아, 이런 굉장히 창조적인 요리 세계에서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백종원 씨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와 같이 누구나 손쉽게 요리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만능 양념장이에요. 누구나 손쉽게 만능 양념장을 통해서 요리를 접하고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 또는 인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대의 인재 상에 관련된 스킬과 그다음에 역량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충실히 여러분들이 갖추어 간다면 클라우드 영역에서의 백종원 씨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시대의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시대의 인재에 대한 모습은 사실은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고요. 어디 아주 저명한 학자가 말씀하신 내용도 아니고 어느 클라우드 기업이 제시한 내용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년간 일을 했던 한 클라우드 시대의 어떤 전문가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라우드 인재에 대한 더 다양한 담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양재권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그거를 시작이라면 시작으로 해서 그런 담론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IT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 뭐 교육계 또는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업의 기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또는 정부 이렇게 모여서 클라우드 인재에 대한 모습들을 형성화하고 어떻게 이러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러한 인재들을 교육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스타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제 제 생각으로 클라우드 인재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뭐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 때 이제 또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더 발전된, 더 향상된 내용으로 클라우드 인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뭐 짧으나마 클라우드 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